여러분, 혹시 밥을 드시고 나서 3분 안에 양치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로 달려가서 칫솔을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성실한 양치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뿌리째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2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치아를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74세 박철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군인 출신으로 평생을 규칙적으로 사셨죠. 그 유명한 333법칙,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안에 3분 동안 양치하기. 이걸 5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신 분입니다. 박철수님의 자랑은 충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찬물만 마셔도 치아가 찌릿찌릿하더니 나중에는 바람만 스쳐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입안을 들여다보고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치아 상태가 정말 처참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이 마치 나무꾼이 도끼로 찍어낸 것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치아 뿌리는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보호막인 범랑질은 다 닳아 없어져서 신경이 거의 노출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치아는 세균이 갉아먹은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50년 동안 너무 열심히 닦아서 직접 깎아내신 겁니다. 박철수님은 제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학교에서도 방송에서도 밥 먹으면 바로 닦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평생 지켜온 습관이 내 일을 망쳤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르신은 억울해서 눈시울까지 붉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박철수님과 똑같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건 비단 박철수님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이 잇몸 질환과 치아마모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시린 증상,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20대, 30대 튼튼한 치아를 가졌을 때 배웠던 상식을 70대가 된 지금 얇아지고 약해진 치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치아가 손상되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입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로 올라가면 치매를 유발합니다. 잘못된 양치 습관 하나가 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진 양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내 치아로 갈비 뜯고 김치 씹는 즐거움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건 덤입니다. 지금부터 병원에서는 절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진짜 치아 생존 수칙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철석같이 믿어왔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는 이야기일 겁니다. 혹시 지금 메모하실 수 있다면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박철수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1950년생으로 올해 74세이십니다. 젊었을 때 군대에서 20년을 복무하신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규율과 성실함으로 평생을 사셨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시고 세 끼 식사를 거르지 않으시고 밤 10시면 주무십니다. 특히 양치질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정확히 3분 안에 화장실로 가셔서 3분 동안 꼼꼼히 닦으셨습니다. 점심도 마찬가지였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출할 때도 항상 휴대용 칫솔 세트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하셨죠. 박철수님의 아내이신 김영희 여사님도 남편의 성실함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평생 치과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충치 하나 없이 치아가 정말 튼튼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임플란트하고 틀리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 남편만큼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여름 처음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냉면을 드시다가 차가운 육수를 마시는 순간 치아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순간적인 거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그 후로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 없게 되었고 시원한 물도 조심스럽게 마셔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찬바람이 입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이가 시렸습니다. 산책을 나가시는 것조차 두려워지셨죠? 아내가 만들어주신 따뜻한 된장찌개도 조금 식혀서 드셔야 했습니다. 뜨거워도 시리고 차가워도 시린 겁니다. 박철수님은 약국에 가서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린이 전용 치약이니까 더 부지런히 닦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루 3번이 아니라 4번, 5번까지 닦으셨습니다. 간식을 드신 후에도 닦으시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닦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밥도 조심스럽게 드셔야 했습니다. 씹을 때마다 치아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아내 김영희 여사님이 걱정이 되어 치과에 가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님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나는 평생 양치질을 성실히 했어. 충치도 없고 이가 튼튼한데 무슨 치과를 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철수님은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입을 벌리고 치아를 자세히 보니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작은 삽으로 파낸 것처럼요. 그리고 잇몸이 많이 내려앉아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제야 박철수님은 심각성을 느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구나.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아내의 권유를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치과를 찾아오신 겁니다. 진료실에 앉으신 박철수님의 표정은 무척 불안해 보였습니다. 평생 치과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치아를 자세히 검사하는 동안 박철수님은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얼굴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박철수님의 치아 상태는 제가 32년간 진료하면서 본 것 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세균이 아니었습니다. 충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첫째, 식사 직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밥 먹고 나서 3분 안에 양치해야 충치가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박철수님처럼 많은 분들이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십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식사할 때 먹는 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귤, 사과, 커피.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산성이라는 겁니다. 산성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우리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갑옷인 범낭질이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30분 동안 몸을 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퉁퉁 불어서 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도 때가 국수 가닥처럼 밀려나오죠. 식사 직후 여러분의 치아 상태가 딱 목욕탕에서 부른 피부와 같습니다. 이때 칫솔질을 하는 건 부러터진 피부를 이태리 타월로 벅벅 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겠죠?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 음식 때문에 표면이 물렁물렁해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뻣뻣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 껍질이 그대로 깎여 나갑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치아 침식이라고 합니다. 박철수님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매 끼니 식초물을 드셨습니다. 산성도가 아주 높은 음식이죠. 그리고 3분 안에 닦아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바로 양치질을 하셨으니 치아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50년 동안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50년이면 5만 번이 넘게 산성 상태의 치아를 칫솔로 문지른 겁니다. 둘째, 미백 치약 사용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가 누렇게 변하는 게 보기 싫어서 미백 치약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철수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 이후에 쓰는 미백 치약은 치아를 갈아버리는 사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약에는 치아 표면의 찌꺼기를 닦아내기 위해 연마제라는 돌가루 성분이 들어갑니다. 미백 치약은 이 연마제 입자가 굉장히 거칠고 강합니다. 그래야 착색된 부분을 깎아낼 수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치아 껍질인 범랑질이 두꺼워서 좀 깎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세월의 풍파로 이 범랑질이 아주 얇아진 상태입니다. 얇은 여름옷 한 장 걸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포 같은 미백 치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얇은 범랑질마저 다 닳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상아질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상아질은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민하고 색깔 자체가 원래 노란색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역설이 발생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를 하얗게 만들려고 미백 치약을 쓰셨죠. 그런데 미백 치약이 겉면을 깎아내 버리니까 오히려 안쪽에 노란 상아질이 드러나서 이가 더 누렇게 보입니다. 더 닦을수록 더 누렇게 되고 더 시려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박철수 님도 하얀 이를 원하셨지만 결국 얻은 건 누런 치아 뿌리와 시린 통증뿐이었습니다. 제가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탄산칼슘과 이산화규소가 주성분인 연마력이 아주 강한 미백 치약을 쓰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시린 증상이 생기자 더 열심히 닦으셨으니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셋째, 밤 사이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입니다. 낮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문제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치아를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는 입마름, 즉 구강건조증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이 바짝 말라 있거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입속은 무방비 상태로 세균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 치아를 지키는 최고의 천연 보호제입니다. 침 속에는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낮 동안 산성 음식에 녹았던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제광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침은 치아에 바르는 천연 시멘트이자 코팅제인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서 침이 잘 안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 문제입니다. 고혈압약, 전립선 비대증약, 수면제, 우울증약, 비염약. 이런 약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구강건조입니다. 침을 마르게 합니다. 박철수 님도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고 주무실 때 코를 골면서 입을 벌리고 주무셨습니다. 밤새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버렸고 천연 보호막인 침이 사라지니 세균들이 밤새도록 치아 뿌리를 갉아먹은 겁니다. 입 벌리고 자는 습관 그리고 약물로 인한 입마름. 이게 바로 칫솔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치가 생기고 잇몸이 내려앉는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넷째, 이갈이와 이 악물기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가 패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톱으로 썬 것처럼 비자로 날카롭게 패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칫솔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 이를 갈거나 꽉 깨물어서 생긴 굴곡 파절이라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씹는 힘은 50kg에서 60kg 정도입니다. 그런데 밤에 무의식 중에 이를 갈거나 악물 때 가해지는 힘은 무려 100kg 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무게로 밤새 치아를 짓누르고 비틀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아 목 부분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툭 하고 터져나가는 겁니다.
박철수님도 가족분들께 여쭤보니 주무실 때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일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죠? 이 네 가지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박철수님의 치아는 50년에 걸쳐 서서히 파괴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박철수님께 처방했던, 그리고 6개월 만에 기적 같은 회복을 이끌어낸 정확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핵심 비법은 1시간의 기다림입니다. 식사 후 1시간 동안은 칫솔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선생님, 음식 찌꺼기를 빨리 닦아내야지 1시간이나 두면 썩지 않습니까? 네, 썩지 않습니다. 우리 입속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충치를 만드는 데는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여러분의 치아가 녹아내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과일, 커피 같은 산성 음식을 먹으면 입안의 pH가 5.5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탈해, 즉 미네랄이 빠져나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단단한 얼음이 따뜻한 온도에서 서서히 녹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칫솔로 문지르면 부드러워진 범랑질이 그대로 벗겨져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 후 약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면 침이 나와서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침 속의 칼슘과 인이 약해진 치아 표면을 다시 단단하게 굳혀줍니다. 이걸 재광화라고 합니다. 그러니 밥 먹고 나서는 그냥 물로 입만 헹구십시오. 입안에 남은 산성 성분을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딱 1시간만 기다리십시오. 침이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준 후에 양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치아 마모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박철수님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죠? 하지만 제가 과학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실제 연구 논문들을 보여드리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 비법은 치약혁명입니다. 욕실에 있는 미백 치약, 그리고 알갱이 있는 치약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대신 무엇을 써야 할까요? 시린이 전용 치약이나 잇몸 케어 치약처럼 연마제가 적게 들어간 부드러운 치약을 고르셔야 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탄산칼슘이나 이산화규소 같은 연마 성분이 앞쪽에 적혀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불소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불소는 치아 표면을 강화시켜서 산성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특히 치과에 가시면 불소 농도가 높은 전문가용 치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치약보다 불소가 5배 정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특효약입니다. 특히 치아 뿌리가 드러나서 시리신 분들은 자기 전에 이 불소 치약을 쓰시면 밤새 치아 표면이 코팅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철수님께는 불소 함량 5000ppm의 전문가용 치약을 처방해드렸습니다. 일반 치약의 불소 함량이 1000ppm 정도인 것에 비하면 5배나 높은 농도입니다. 이 치약을 자기 전에 사용하시면 밤새 치아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막이 형성됩니다. 세 번째 핵심 비법은 올바른 칫솔질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질을 옆으로 벅벅 문지르십니다. 마치 빨래판에서 빨래하듯이요. 이게 바로 치아를 갈아내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칫솔물을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에 45도 각도로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힘을 완전히 빼고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듯이 살살 움직이십시오. 옆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떨듯이 흔드는 겁니다. 한 부위당 10초 정도, 치아 2~3개 정도씩 집중해서 닦으십시오. 그리고 칫솔모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딱딱한 칫솔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칫솔, 영어로 소프트라고 쓰여있는 제품을 고르십시오. 칫솔모가 부드러우면 잘 안 닦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부드러운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까지 더 잘 들어갑니다.
박철수님께는 전동 칫솔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목 힘이 약해져서 수동 칫솔로 꼼꼼하게 닦기가 힘듭니다. 전동 칫솔은 압력 센서가 있어서 너무 세게 누르면 자동으로 멈추거나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치아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진동해서 닦아주니까 오히려 치아를 보호하면서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비법은 구강 건조 해결입니다. 입이 마르는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목숨 걸고 해결하십시오. 첫째,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드십시오. 하루에 최소 1.5리터 컵으로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둘째, 주무시기 전에는 반드시 침대 머리에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높이십시오.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입안이 쉽게 마릅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침대 옆에 걸어두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금방 마릅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신다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입이 벌어진다면 약국에서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사서 붙이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박철수님의 경우 수면제 때문에 입이 심하게 마르셨습니다.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을 바꾸셨고 가습기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침대 옆에도 물병을 두셔서 밤중에 목이 마르면 바로 드실 수 있게 하셨죠. 다섯 번째 핵심 비법은 이갈이 차단입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치아목 부분이 날카롭게 패여 있다면 치과에 가셔서 마우스 가드, 즉 스플린트 장치를 맞추셔야 합니다. 밤에 잘 때만 끼고 주무셔도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서 치아와 뼈가 부서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박철수님께도 맞춤형 스플린트를 제작해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물감 때문에 불편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적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치아에 가해지던 엄청난 압력이 스플린트로 분산되면서 치아가 더 이상 부서지지 않게 된 겁니다. 여섯 번째 핵심 비법은 기적의 하루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시간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밤새 말라버린 입안을 적셔주고 잠자고 있던 침샘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맛있게 드십시오. 다 드신 후에는 칫솔을 찾지 마시고 물을 입에 머금으십시오. 30초 정도 우물우물 강하게 가글을 하고 뱉어냅니다. 이걸 두세 번 반복해서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성분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딱 1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십시오. 신문을 보셔도 좋고 TV를 보셔도 좋습니다. 양치는 정확히 1시간 뒤에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하시면 됩니다. 점심 루틴은 타협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1시간 기다렸다가 닦을 여유가 없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외출 중이거나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양치질을 생략하십시오. 대신 물로 입을 아주 꼼꼼하게 헹구십시오. 그리고 자일리톨검을 하나 씹으십시오. 자일리톨은 충치균을 억제하고 침이 나오게 도와줍니다. 저녁 루틴은 집중 공략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 시간은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만큼은 시간을 들여 공들여 닦으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다면 욕실로 들어가십시오. 부드러운 칫솔에 불소 치약을 콩알만큼 짭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치아와 잇몸 사이를 살살 진동하듯 닦습니다. 최소 3분 이상 여유가 되신다면 5분 정도 닦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스플린트가 있으시면 끼고 주무시고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타이밍과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박철수님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1시간의 법칙과 부드러운 양치 습관을 시작하시고 정확히 6개월 후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미간을 찌푸리고 근심이 가득하셨는데 이번에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기가 가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르신이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냉면 국물도 벌컥벌컥 마십니다. 예전에는 찬물 한 모금만 마셔도 머리까지 찌릿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친구들이랑 삼겹살 먹으러 가서도 눈치 안 보고 상추쌈 크게 싸서 먹습니다. 사는 게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깊게 패어있던 치아 목 부분의 마모가 멈췄고 잇몸의 붓기도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이미 없어진 치아가 다시 자라난 건 아니지만 고농도 불소 치약과 올바른 관리 덕분에 드러난 상아질이 다시 단단해져서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현재 치아를 건강하게 지켜낸 것이죠.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부지런해야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가끔은 기다리는 게 약이 되기도 하네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이순자 여사님은 20년 동안 미백 치약만 고집해서 쓰셨습니다. 하얀 치아에 대한 집착이 있으셨죠? 하지만 결과는 누런 치아와 극심한 시린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일반 치약으로 바꾸고 1시간 법칙을 알려드렸더니 3개월 만에 시린 증상이 80% 이상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이스크림도 드실 수 있습니다. 72세 김태임님은 당뇨약과 고혈압약 때문에 입이 심하게 마르셨습니다. 아침마다 입안이 갈라질 정도였죠. 가습기를 들이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더니 구취도 사라지고 잇몸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치아가 많이 닳았어도 잇몸이 좀 내려앉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멈추고 올바른 방법을 주면 치아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식사 후 바로 칫솔 들지 마십시오. 물로 헹구고 1시간 기다리는 여유가 내 치아를 살립니다. 산성 음식이 치아를 약하게 만든 상태에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가 녹아내립니다. 침이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하얀 이 욕심내서 거친 치약 쓰지 마십시오. 나이 든 치아에는 부드러운 치약과 칫솔이 최고의 묘약입니다. 미백 치약의 강한 연마제는 얇아진 치아를 사포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불소 함량이 높은 부드러운 치약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입안이 마르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물과 습도 조절로 입속 사막화를 막아야 치아도 잇몸도 살아납니다. 특히 밤 시간에 입이 마르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치아와 잇몸을 공격합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밥을 잘 먹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씹는 즐거움이 사라지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치아가 20개 이하로 줄어든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80세, 90세까지 내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노후의 축복은 없을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진실들이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바빠서 미처 알려주지 못하는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짜 의학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밥 먹자마자
양치하러 뛰어가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치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양치 습관을 바꾸고 좋아지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더 건강해져요. 오늘부터 당장 밥 먹고 바로 양치하러 가는 습관 멈추시고 물 한 컵 드시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박철수님처럼 치아 건강 되찾겠다 다짐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아니면 시작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고 숫자 1만 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한 습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치하시고 매일매일 맛있는 식사하시며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세동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